기초통계량은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기본적인 통계값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데이터의 특이점 및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데이터 간 비교 및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데이터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며 가설 검정이나 추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기초통계량은 데이터 분석의 출발점이자 기초가 되므로 데이터 분석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기초통계량에는 데이터의 중심 위치 특성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평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과 데이터의 산포 특성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범위,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4분위 수 범위가 있으며 데이터의 분포 특성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외도와 첨도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학에서 디스퍼전으로 표기되는 산포는 데이터 또는 관측값이 중심 경향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또한 산포는 중심 경향이 임의로 선택된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반영하며 관측값들이 평균과 같은 중심 경향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림은 평균은 같지만 분산이 다른 두 모집단의 샘플 예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집단이 빨간색 집단보다 훨씬 더 산포되어 있습니다. 산포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범위, 4분위 수 범위, 평균 절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등이 있습니다. 산포는 데이터 세트의 변동성 또는 불확실성을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위는 데이터 세트의 분포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통계적 지표 중 하나이며 데이터 세트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또한 범위는 데이터의 산포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잠깐 디스트리뷰션으로 표기되는 분포는 정규분포, 이항분포, 포화성분포처럼 데이터의 전반적인 구조와 모양을 설명하는 반면에 디스퍼전으로 표기되는 산포는 데이터가 중심값 주위에서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범위의 장점은 계산이 매우 쉽고 직관적이라는 간단함과 데이터 세트의 최소값과 최대값만 알면 되므로 데이터의 분포를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는 명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데이터 세트에 극단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범위가 실제 데이터 분포를 잘못 나타낼 수 있다는 민감성과 데이터의 전체 분포를 설명하지 못하는 전체 분포 정보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두 데이터 세트가 동일한 범위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내부 분포는 예시로 제시된 바와 같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 동일한 범위를 가지더라도 데이터 세트의 내부 분포는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위만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분산, 표준 편차와 같은 추가적인 산포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분위 수 범위는 데이터 세트의 산포를 측정하는 통계적 지표로 데이터의 75번째 백분위 수와 25번째 백분위 수 사이의 차이로 정의되며 데이터의 중간 50%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극단값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분포의 중심 부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4분위 수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데이터 세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다음은 4분위 수를 계산합니다. Q1으로 표기되는 하위 4분위 수는 25번째 백분위 수로 정의되며
하위 25%의 데이터가 이 지점 아래에 있습니다. Q2는 데이터 세트의 중앙값으로 데이터의 50%가 이 지점 아래에 있습니다. Q3로 표기되는 상위 4분위수는 75번째 백분위수로 정의되며 데이터의 75%가 이 지점 아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3와 Q1의 차이를 계산해서 4분위수 범위를 구합니다. 계산 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산에 앞서 인지해야 하는 것은 2, 3분포의 경우 4분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4분위수 값 선택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예시에서는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4분위수를 계산할 것이며 4분위수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세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상태로 두고 중앙값을 찾습니다. 본 예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 포인트 수가 10개로 짝수입니다. 따라서 중앙값은 두 중앙값의 평균으로 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시의 데이터 세트 중앙값 Q2는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하위 절반 1, 3, 5, 7, 8과 상위 절반 9, 10, 12, 14, 15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위 절반 1, 3, 5, 7, 8의 중앙값 5를 하위 4분위수 Q1의 값으로 선택하고 상위 절반 9, 10, 12, 14, 15의 중앙값 12를 상위 4분위수 Q3의 값으로 선택합니다. 이 값들을 이용하여 이제 4분위수 범위를 계산합니다. 본 예시의 4분위수 범위는 그래서 7이 됩니다. 평균 절대 편차는 각 데이터 분포 포인트가 평균 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절대값으로 구한 뒤 그 값들의 평균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와 함께 산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며 AAD로 표기되는 평균 절대 편차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 절대 편차는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으며 데이터의 원래 단위와 동일한 단위를 가지므로 해석이 용이합니다. 여기서 인지했으면 하는 것은 average와 mean은 때때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mean은 특정한 유형의 평균을 의미하며 주로 산술 평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 세트의 모든 값의 합을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반면에 average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다양한 유형의 평균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조합 평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과 같은 평균이 포함됩니다. 평균 절대 편차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어진 데이터 세트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각 데이터 포인트의 편차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각 편차의 절대값을 구합니다. 이 절대값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것이 평균 절대 편차입니다. 주어진 데이터 세트의 평균 절대 편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1.5입니다. 분산에 관한 논의에 앞서 잠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데이터 세트의 각 데이터 포인트가 중심값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평균을 뺀 편차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 단순히 편차를 더하고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로 나누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양수와 음수가 상쇄되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편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편차를 제곱하면 모든 편차값이 양수가 되어 상쇄되지 않고 편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곱한 편차값들의 평균을 구하면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 즉 그 변동성을 알 수 있습니다. 분산은 데이터 세트의 각 데이터 포인트가 데이터 세트의 중심값인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각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평균을 뺀 편차를 제곱한 후 그 수를 모두 더해서 총 사례수로 나눈 값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산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세트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평균을 뺀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편차값을 제곱하고 제곱된 편차값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예시를 통해 분산의 계산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시의 데이터 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세트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평균을 뺀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편차값을 제곱하고 제곱된 편차값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예시로 제시된 데이터 세트의 분산은 그래서 4입니다. 분산의 장점은 분산은 데이터 세트의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며 데이터를 비교할 때 유용하며 표준 편차와 같은 다른 중요한 통계 지표의 기초가 됩니다. 반면에 분산의 단위가 데이터 단위의 제곱이 되므로 결과 해석이 어려울 수 있고 극단값에 매우 민감해서 데이터에 극단값이 포함된 경우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그림은 예시에서 사용한 임의 분포 2444559의 분산을 기하학적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먼저 주어진 값들의 빈도 분포를 구성합니다. 다음 그림의 분포의 중심점은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 값과 평균의 차이에 해당하는 변, 길이죠. 이걸 가진 정사각형을 각 값에 대해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사각형을 하나의 변이 값의 개수 n, 즉 전체 값의 변수 n과 같은 직사각형으로 배열하면 다른 변은 분포의 분산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분포의 분산이 어떻게 계산되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데이터 세트의 각 데이터 포인트가 데이터 세트의 중심값, 예를 들자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분산의 제곱근을 구한 값으로 데이터 분포의 폭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표준 편차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세트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평균을 뺀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편차값을 제곱하고 제곱된 편차값들의 평균, 즉 분산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의 제곱근으로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예시를 통해 표준 편차의 계산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시의 데이터 세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세트의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평균을 뺀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편차값을 제곱하고 제곱된 편차값들의 평균, 즉 분산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의 제곱근으로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시로 제시된 데이터 세트의 표준 편차는 2입니다. 표준 편차의 장점은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단위와 동일한 단위를 가지므로 결과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편차는 데이터의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데이터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표준 편차는 각 편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극단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그림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종 모양의 곡선입니다. 정규 분포는 통계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단위로 나누어진 영역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표준 편차 범위 내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범위에 전체 데이터의 약 68.26%가 포함되고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범위에 전체 데이터의 약 95.44%가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범위에 전체 데이터의 99.72%가 포함되며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 표준 편차 범위에 전체 데이터의 거의 100%가 포함됩니다. 이 그림은 정규 분포에서 각 표준 편차 범위 내에 데이터가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보는 통계적 분석에서 데이터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변동 개수는 데이터 세트의 상대적인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데이터의 산포를 상대적인 단위로 표현하여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 간의 변동성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변동 개수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세트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변동 개수를 계산합니다. 예시를 통해 변동 개수의 유용한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에서는 두 제품의 변동성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제품 A는 무게로, 제품 B는 길이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단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변동 개수를 사용하면 상대적인 변동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A와 제품 B는 변동 개수가 동일하므로 두 제품의 변동성이 동일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단위가 다르지만 변동 개수를 통해서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례 2에서는 특성이 다른 두 캠페인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변동 개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캠페인 1은 클릭률의 변동성이 10%이고 캠페인 2는 매출 증가율의 변동성이 20%입니다. 따라서 캠페인 1이 캠페인 2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동 개수를 활용하면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데이터 세트의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변동 개수의 장점은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 간의 변동성을 비교할 수 있으며 변동성에 대한 평균에 대한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측정하므로 비교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균이 0에 가까워지면 변동 개수가 매우 커지거나 정의되지 않을 수 있고 절대 변동성보다 상대 변동성을 나타내므로 맥락에 따라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치는 데이터 세트에서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값들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전반적인 패턴을 벗어나 있으며 이러한 값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는 데이터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상치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데이터 입력과 실험이나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자체의 자연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데이터 패턴과 다른 새로운 현상이나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상치를 식별하는 방법에는 사분위수 범위를 이용하는 방법,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각적 방법이 있습니다. 사분위수 범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사분위수에서 1.5배의 IQR 값을 뺀, 여기서 IQR은 사분위수 범위를 얘기합니다. 뺀 값 이하이거나 제3사분위수의 1.5배의 IQR을 더한 값 이상의 값으로 설정됩니다.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평균에서 3표준 편차 이상 떨어진 값들을 이상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방법으로는 박스플롯, 히스토그램, 산점도 등을 사용해서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는 평균, 표준 편차 등 통계적 지표에 큰 영향을 미쳐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회계 분석, 머신러닝 모델 등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이상치를 데이터세트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하며 이상치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데이터 입력 오류 등으로 발생한 이상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상치를 별도로 분석하여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으며 로그 변환 등 데이터 변환을 통해 이상치의 영향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치 검출과 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